안녕하세요. 손떨림과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포항 세명기독병원 신경과 과장 윤태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주신 포항 MBC 관계자분들과 포항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떨림의 정의와 진단, 그리고 떨림의 분류, 그리고 그런 떨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이고요. 파킨슨 병과 떨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파킨슨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에 대해서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전으로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트레머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이상운동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증상입니다. 이 작용근과 대안근이 교대로 이렇게 수축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을 보시면 손목을 이렇게 젖히거나 이렇게 굽히거나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목을 젖힐 때 이쪽 근육을 이용을 해서 이용해서 손목을 젖히게 되는데, 이걸 작용근, 반대로 이완이 되는 부분을 대안근이라고 하고, 반대로 할 때는 작용근, 이완, 대안근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이 근육들이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이 근육들이 교대로 수축을 하게 되면 손을 떨게 되죠. 그리고 이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돼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내 의도와 다르게 불수의적으로 진동 운동을 보일 때를 떨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떨림 증상은 간헐적 또는 환자의 감정 상태나 불안,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의 영향에 의해서 심해졌다 완화되는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떨림을 진료를 볼 때는 떨림의 빈도와 그리고 나타나는 신체 부위, 이 떨림이 손에서 나타나는지, 다리에서 나타나는지, 머리나 아니면 턱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고, 어떠한 조건에서 이 증상들이 악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떨림 자체가 가만히 있을 때 발생하는지, 어떠한 행동이나 자세를 취했을 때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 떨림 증상이 있는 환자분에게서 다른 이상 운동 증상이 동반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떨림을 진단할 때는 먼저 생리적 떨림인지 병적 떨림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생리적 떨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 때도 조금씩은 떨리고 있는데, 약물이나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일단 대사 질환에 의해서 미세한 떨림이 점점 커지는 증상이 보이고, 진폭 자체도 조금 커집니다. 그리고 진동수도 빨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평소에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반된 신경 증상이 중요한데요.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킨슨 증상에 의한 떨림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떨림이 주로 나타나고, 경축이나 운동이 느려지는 것, 그리고 보행장애 등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의도 떨림 같은 경우에는 손해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손해성 안구 운동 이상 또는 이렇게 흔들리는 안진, 그리고 사지 운동이 둔해진다든지 이렇게 자세가 비틀비틀거리는 보행 실조 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런 떨림 환자들에 대해서는 2차성 원인에 의한 떨림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와 뇌 영상 검사 등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50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특이한 병력이나 이상 증상 없이 떨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명한 윌슨병이라고 하는 구리가 신경이나 뇌나 아니면은 안구 주변으로 침착이 되는 이런 병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구리의 양을 측정하는 소변이나 또는 구리의 전구체인 셀룰로플라스민을 측정하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떨림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떨림은 안정시 떨림, 그리고 활동시 떨림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안정시 떨림 같은 경우에는 근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하지 않고 떨림이 있는 증상을 나타내고, 활동시 떨림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인데, 안정시 떨림은 파킨슨 병과 연관된 파킨슨 증후군에서 나타나고, 또 윌슨병이나 헌팅턴병 같은 유전성 질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시 떨림으로 나타나는데, 노인분들에서 본태성 떨림이 심하게 나타나고 좀 악화되었을 때 안정시 떨림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활동시 떨림은 체위 떨림과 의도 떨림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체위 떨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거는 본태성 떨림이 유명하고, 그리고 근긴장 이상 등과 연관된 체위 떨림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 떨림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과 뇌졸중, 외상과 같은 손의 질환에서 나타나는 떨림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손은 안 떠는데 오른손은 이렇게 손이 근육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떨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근긴장 이성과 연관된 떨림인데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정시 떨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시 떨림은 앞서 말한 대로 해당 부의 근육이 긴장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떨림을 보이는 경우에 안정시 떨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볼 때는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가만히 두거나 팔걸이에 이렇게 힘 빼고 둔다든지, 그리고 환자분을 진료실 침대 위에 앉혀놓고 다리가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려지게 한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 또 걸어 다니게 해서 손을 늘어뜨린 상태를 보게 되면 그때 떨림 증상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떨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떨림은 파킨슨증에서 주로 잘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하게 본태성 떨림이 악화된 노인의 경우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뇌졸중 이후의 떨림, 그리고 말초 신경병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안정된 상태에서 왼손은 떨리지 않는데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떨림이 나타나고 있고, 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뭔가를 말아쥐는 듯한 통증을 떨림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알약을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환약말이 떨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체위 떨림입니다. 체위 떨림은 해당 부위의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자세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료실에서 볼 때는 이렇게 손을 쭉 뻗어보세요 하는 자세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구부려서 하는 자세를 취해봤을 때 이 떨림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러한 체위 떨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뚜렷하고, 감정적 흥분이나 불안 등이 동반될 때 이런 진폭이 더 커지고 빨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본태성 떨림이고, 독성 대사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 생리적 떨림이 악화되는 경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좀 미약하게 나타나는데, 왼손하고 오른손에서 손떨림이 이렇게 손을 쭉 뻗은 자세가 있을 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도떨림입니다. 의도떨림은 손해나 그 인접 구조물의 질환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증상인데, 이 활동 떨림과 조금 다른 거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 자체에서는 떨림이 발생을 하진 않는데, 이 끝부분에 가서는 떨림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료실에서 검사할 때는 코와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손의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조 증상이라고 겨냥장애가 일어난 것까지 동반된 거로 보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커피를 한번 마셔보세요 하게 되면은 커피를 이렇게 쭉 마실 때 끝에 쪽에 가서 이렇게 떠는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떨림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태성 떨림이라는 것은 이제 손이 떨어요 하고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떨림 증상입니다. 이 떨림은 같은 가족 구성원분들 중에 이런 떨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 한 40% 정도는 있는데, 이게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전병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가족성과 그리고 그냥 발생하는 산발성의 경우에 임상 양상의 차이도 없고 약물 반응의 차이도 크게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증상은 35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10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떨림 증상은 양손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먼저 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 이런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머리나 턱, 입술, 혀, 목소리 이런 부분에서도 떨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한쪽 손에서만 발생하거나 다리나 턱, 머리에 국한된 떨림이면 이제 파킨슨 병이나 아니면 국소 근긴장 이상 등을 고려해서 감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이렇게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한 활동 떨림이 나타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 감정이나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특이하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이 떨림 정도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좀 더 많이 떠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 어떤 자세를 유지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선형 그려보세요 이렇게 시켜보면은 오른손잡이 글씨를 쓰는데 삐뚤삐뚤 그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리적 떨림이 이제 과장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도 우리 몸은 생리적 떨림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떨림이 과장돼서 나타나면서 이 진폭 자체가 굉장히 커지거나 좀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변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고 힘을 꽉 주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 손을 이렇게 달달 떠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금단 증상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이나 갑상선 항진증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굶고 있다가 뭐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조금 더 손을 떨더라, 이렇게 보이게 떨더라, 이런 거는 사실은 안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대사성 내 몸에 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이런 정상적인 증상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 갑상선 항진증인데,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조금 빨리 뛰는 빈맥, 그리고 이제 피부가 촉촉해지는 증상, 그리고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안구돌출,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되어서 피검사 등을 통해서 갑상선 항진증에 의해서 이제 생리적 떨림이 항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치료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킨슨 병에서의 떨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떨림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파킨슨 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70%의 환자에게서는 관찰이 됩니다. 보통 한쪽 팔에서 시작을 하고 이게 다른 쪽으로 진행하거나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손떨림 단독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이제 다른 운동 증상, 근육의 경축이랄지 운동이 느려진다든지, 그리고 보행장애 등 다른 증상들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손을 열심히 찍고 있죠. 근데 손은 잘 보면은 떨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에서 안정시 떨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려서 오른쪽 발 떠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도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계속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시 떨림이 다리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래쪽 영상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손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있는데, 손 자체가 점점 느려지면서 이 진폭도 점점 느려지는 이 운동 완만이 나타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손떨림만으로는 이렇게 파킨슨 병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다른 이상 운동 증상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손을 떠는데 파킨슨 병인가요?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떤다고 해서 손을 떤다고 해서 모두 파킨슨 병은 아닙니다. 손떨림이 있다고 해도 모두 파킨슨 병은 아니고, 다만 파킨슨 병이 가장 유명하고 진료실에 오시는 이제 노인 환자분들께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과적 질환이나 본태성 떨림, 그리고 다른 퇴행성 질환과 뇌의 구조적 이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다만 안정시 떨림이 있을 경우에는 파킨슨 병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손떨림이 없는 파킨슨 병도 있나요? 네, 손떨림이 없는 파킨슨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떨림은 파킨슨 병을 진단받은 사람에서 나타나고 가장 흔한 증상은 맞는데, 초기에는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떨림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떨림이 거의 없는 파킨슨 병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떨림이 없는 파킨슨 증상이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킨슨 병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파킨슨 증상이 아닌지 꼭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파킨슨 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1812년에 영국의 이제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손을 막 달달 떨면서 구부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종종걸음 걷는 노인 환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하면서 파킨슨 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파킨슨 병은 6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사시는 분들이 느는 걸 봐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대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특발성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15%가량은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이 있어요, 어머니가 파킨슨이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내가 파킨슨 병이 있을 거라고, 생길 거라고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특발성 원인이지 꼭 가족력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병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부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에 흑질 선조체, substantia niagara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든다, 도파민의 양이 줄어든다, 이런 것이 증상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신경세포나 뇌 조직에서 보면은 신경세포 내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라는 것이 침착이 돼서 신경세포가 이제 점점 소멸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부검을 하거나 뇌 조직을 봤을 때 레비소체라는 물질이 침착이 돼 있어서 이게 파킨슨 병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시 떨림과,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그리고 근육이 경축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행 장애와 더불어서 체위 불안정, 이제 균형이 안 잡혀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운동 증상 이외에도 비운동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지럼증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불면증 같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서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임상적인 증상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MRI나 아니면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핵이학 검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위쪽 사진을 보면 MRI 사진인데, 이쪽 부분에 우리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상이 이 부분은 없는데,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이전 뇌경색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의 이상들,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파킨슨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이 왼쪽 부분은 정상인데 오른쪽 부분은 이제 이런 도파민 운반체의 결합이 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제제를 먹여서 우리가 복용시켰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증례를 먼저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70세 남성 환자분이고, 내원 소년 전부터는 손을 막 떨고 2년 전부터는 이제 걸음이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이 잘 안 떨어지는 동결보행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더라, 이러면서 오신 분입니다. 보시면 발을 떼는데 오른쪽 다리가 바로 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못 가고 좀 기다렸다가 조금만 움직이고, 이 보폭도 조금 작아진 상태고, 이제 풀리면은 이제 잘 걸어가세요. 근데 진짜 느리게 움직이시고 이제 살짝 기우뚱 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는 이상은 없으셨고, 핵의학 검사에서 이제 기저핵에 떨어지는 양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고,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한 모습을 보시면 이 발이 안 떨어지는 동결보행 증상은 거의 이제 잘 안 보이고, 걸음걸이 자체도 빨라지셨고, 이 걸음걸이에 이제 보폭도 많이 빨라진 양상, 커진 양상도 보이고 있고, 사실 이쪽 이전 화면에서는 이렇게 뭐 도는 영상을 같이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도는 것도 굉장히 빨리 도는, 이렇게 좀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발성 파킨슨 병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다음 환자 증례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77세 여성 환자분이고, 5년 전에는 이제 보행 장애가 있어가지고 잘 못 걷게 됐고, 이제 2년 전부터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가지고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셨고요.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양상이 나타났고, 이제 걷는 거를 보니까 오른쪽에 걷는 동영상 보겠습니다. 걷는 걸 보면은 일단은 걸음걸이 보폭이 굉장히 좁고, 자꾸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보폭도 이렇게 양발 서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진 상태로 볼 수가 있고, 뭐 체위 불안정에 의해서인 것도 있지만 자꾸 오른쪽에 있는 난간이랑 손잡이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모습, 그쪽으로 계속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왼쪽에서 이제 도와주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잡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걷지를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약물 치료는 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걸음걸이가 빨라졌고 옆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허리도 이전에 보시면은 허리가 굉장히 굽은 상태에서 걸어 다니게 되는데 허리도 약간 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음걸이가 굉장히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MRI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MRI에서 이 뇌실 부분이 조금 많이 커져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걸 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두증에 의한 파킨슨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수두증에 의한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킨슨 증상 중에서 보행 장애나 인지 기능 장애 그리고 배뇨 장애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약물 치료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시술을 했는데 이 뇌척수액을 관을 통해서 조금 배액을 시켜줬습니다. 발약한 바로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증상이 약간 호전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이제 두 가지 이제 환자 케이스를 봤는데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꼭 약물 치료가 다가 아니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케이스를 제가 선정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손떨림과 파킨슨 증후군에 대한 이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포항 시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